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공약이죠. 당장 피부에 와닿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대선 이후 과연 우리 지역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추가 규제나 세금 강화 또는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한 간담회에서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는 말자, 시장을 놔두고 대신 충분히 공급해 주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본 만큼 인위적 개입이나 제도 변화보다는 사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공급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장에 관여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는 좀 살만한 집을 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는 충분히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뭐 청년 맞춤형 뭐 공공주택도 좀 많이 공급하고, 예를 들면 임대 지원도 좀 해주고. 국민의힘은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적극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공약했습니다. TJB와 대담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주고 청년주택 등 공급 위주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도 인구가 죽는데 그거 왜 묶어둡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우선 사람 와서 살기 좋게 그린벨트도 풀어서 더 집값도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뭐 공장도 많이 짓게 하고 연구소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주택형을 집중 공급하고 세금 감면 등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부입니다. 처음에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메시지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후보 모두 공급량을 크게 늘리되 세제나 규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더 규제나 이런 쪽으로는 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희망을 해보고는 있죠. 지금. 세종의 경우 행정수도 특수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미 특수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고 대전과 충남은 기존의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공급량이 충분해 가격 상승 여지는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래량은 다소 회복될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늘 새로 합류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권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정부 제도와 행정혁신을 통해 국가체제가 새롭게 정비되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필승 전략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오늘 대선 선대위 산하 22개 본부장과 청년 특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상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은권, 주수연, 양홍규, 박경호 당협위원장과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이 맡았습니다. 요즘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공계 대학원도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첨단 기술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대학이 대학원생 모집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연구실 오픈 행사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교육 산실인 카이스트의 2025학년도 정시 지원자가 1,333명으로 지난해보다 37.9%나 줄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에 의대 정원까지 한꺼번에 1,500여 명이나 늘어나자 지원자가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 과학 분야 인재들에 대한 처우 악화와 사회적 인식 저하로
해외 유출 과학 인재도 10년간 3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이공계 대학원도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국가 R&D 역량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대학이 재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연구실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자율주행차 연구실. 자율주행차의 원리와 연구 방향 등을 알아보고 궁금한 내용은 선배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AI 연구실과 첨단 바이오, 뇌과학 연구실 등 평소 관심이 있는 연구실을 한자리에서 돌아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프로젝트나 연구 내용을 소개해주는 기회를 이 행사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편안하게 정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픈 연구실 행사에는 모두 22개 연구실이 참여했는데 최신 장비와 실험 실습 환경, 주요 연구 과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순천향대는 BK21 사업과 라이스 사업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연구단 운영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하는 등 대학원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첨단 지식 및 기술 분야를 아주 소상하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대학원 진학의 꿈을 더 키워주기 위한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해마다 26억 원의 국고 지원을 통해 장학금 혜택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2차전에서 7대3으로 졌습니다. 한화는 선발로 나선 류현진이 3이닝 동안 6개의 안타와 볼넷 3개를 내주며 4실점하면서 흔들렸습니다. 한화 타선은 SSG보다 많은 12개의 안타를 쳤지만 잘루 10개를 기록하며 답답한 흐름을 보였고 이로써 한화는 28승 18패로 롯데와 공동 2위가 됐습니다. 한화는 오늘 홈경기에서도 17,000명 만원 관중을 기록해 18경기째 만원 관중으로 한국 프로야구 홈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한화가 지난해 5월 17경기 연속 홈 매진 기록을 1년 만에 자체 경신한 것으로 한화는 홈과 원정을 통틀어 20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KBO 리그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어제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삼진 18개를 잡아 한국 프로야구 정규 이닝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의 기록을 세운 한화이글스의 코디 폰세가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최초로 투수 부문 4관왕에 도전합니다. 폰세는 시즌 93개의 삼진을 잡아 시즌 탈삼진 단독 선두에 올랐고 평균 자책점 1.48로 역시 단독 선두, 시즌 8승으로 다승과 승률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폰세가 호투를 이어가면 KBO 리그 최초로 외국인 투수로서 4관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할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성철 객원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눈에 가려움과 충혈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어나는 봄철의 불청객,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안구를 외부에서 감싸는 결막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접촉하며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3월에서 5월이면 관련 환자가 겨울철에 비해 30% 넘게 늘어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과 충혈은 물론 이물감과 눈부심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력에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점상 각막염에서부터 세균 감염이 동반되면 세균성 각막염으로 인해서 궤양 등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각막 혼탁을 남기기도 해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료는 염증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안약과 경구약을 통해 대증 치료를 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하고 차가운 인공 눈물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의 재유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이제 차게 전환을 해줄 경우에 특히 냉찜질의 효과와 같이 이제 알레르기 항원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증상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근본적인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꽃가루가 날릴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 알레르기 결막염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는 착용을 삼가고 진먼지 진드기를 막아주는 베개 커버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결막염 예방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성철입니다. 대전시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시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예보된 만큼 무더위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폭염 대응책도 추진됩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5,900여 개 마을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계층까지 맞춤형 대피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 재해 대응 시스템인 세이프존을 구축하면서 모든 마을의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마을에 한 개 대피소 원칙에 따라 안내 지도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